미주 한인 노숙인 쉘터 구입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주나목교회 문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미주 한인 노숙인 쉘터 구입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방송에 앞서서 특별히 뉴욕 나눔의 집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을 오늘 패널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한인 회장이신 찰스윤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눔의 집을 세우신 분이시죠. 나눔의 집 대표이신 박성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작하시면서요. 예. 우리 뉴욕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나눔의 집을 세웠다는데 나눔의 집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인 사회에. 네. 예, 그리고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이냐 하게 되면 나눔의 집은 우리 일반적으로 한인 홈리스 분들, 한인 노숙인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중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정신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제게 노크를 하면 우리 한인분들은 누구든지 이곳에 입실하셔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찰수인 회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요즘 사실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든 상황인데 또 팬데믹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거든요.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뉴욕 나눔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쉘터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큰 경제적인 여파가 우리 전 사회에 사실 몰아닥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뉴욕 한인회만 하더라도 진짜 어려움에 처해서 음식을 해결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37가정을 5개월 동안 음식을 제공해드리면서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음식만의 문제였는데 이번에 또 렌트를 못 내서 사실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경제적인 여파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나눔의 집처럼 이 홈레스가 되신 노숙인 분들을 돕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예. 귀합니다. 이번에는 임상심리학 박사이시며 가정상담 사역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옥 박사님께서 멀리 시카고에서부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용욱 박사님, 특히 이제 이런 쉘터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에서 타국에서 홈리스로까지 몰리게 될 때는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도 아니고 그저 고향이 아닌 멀리 오셔서 집을 잃었을 때는 집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과 친구와 고립되어서 맞습니다. 어쩌면 사실 뭐 사업을 하다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일에 실패를 했지만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노숙인 같은 분들은 그 정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보통 사람보다 2배, 알코올 중독으로 갈 확률은 3배에서 크게는 8배로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그룹 상담을 통해서 서로 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을 다시 얻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노숙자가 될 수 있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먼저 자기 존엄감 그리고 또 자신감을 다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나눔의 집 스텝 겸 후원자로 섬기고 계시는
양은실 간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은 언제부터 나눔의 집을 섬기고 계세요? 저는 2019년 여름쯤에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게 됐고요. 네. 거기가 사무 행정을 행정일을 도울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다가 나눔의 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귀한 곳이 바로 내 가까이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에 이곳에서 페이를 이렇게 받고 일하는 그런 형태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인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섬기기로 결정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예. 귀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미주 한인 나눔의 집 자원봉사로 섬기고 계시며 네. 현재 나눔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손오가 권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오가 권사입니다. 뉴욕 나눔의 집 나눔 합창단을 맡아서 지휘하고 같이 찬양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 손오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뉴욕 나눔의 집 섬김을 해오고 계시나요? 저는 한 2013년부터 섬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뉴욕 나눔의 집을 통해서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최태균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태균님은 나눔의 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이곳에서 생활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1월 1일에 여기 입소를 해서 지금 4월 달이니까 거의 3개월을 지금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이렇게 귀한 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데요. 먼저 미주 한인 나눔의 집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문화활동이 풍부한 도시인데요. 이민의 물결과 극심한 상업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많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찾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뉴욕의 플러싱 주택가에 아주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된 아침. 그런데 보통의 가정집과 같은 주방이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삶아놓은 달걀만도 준비하는 양이 상당한데 이곳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뉴욕의 한국인 홈리스들을 섬기는 공간 나눔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뉴는 어떤 거예요? 이거 프렌치 토스트요. 프렌치 토스트에 치즈하고 액. 아침 식사는 몇 인분씩 준비하세요? 되게 16분. 16분이요. 네. 매일같이 아침을 준비하세요? 네네. 한 상에 둘러앉은 나눔의 집 식구들.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 저마다의 아픔과 저마다의 사연으로 한때는 비를 피할 지붕 하나 없이 거리에서 떠돌던 이들이 이렇게 나눔의 집에서 서로가 서로의 식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나눔의 집에 입실한 분들 가운데 한 30%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한 20%는 육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또 나머지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또는 이제 연령이 높아서 잡이 연결되지 않은 분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뉴욕 나눔의 집에서는 홈리스라는 아픈 상처를 가졌던 이들이 몸과 마음, 영의 회복을 이뤄갑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언어도 문화도 모두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 그러나 꿈꾸던 부와 행복 대신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거리를 전전하게 된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위해 나눔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겪게 된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나 건강 문제, 가정불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노숙자가 되어버린 이들. 그 한 끼를 섬기기 위해 2011년 뉴욕 플러싱의 한 상가에서 시작된 나눔의 집. 이후 이들의 식사뿐 아니라 잠자리를 비롯한 삶의 필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자립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박, 특별히 이제 마약 있는 분들, 마약 계통에서 중독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이제 장기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적게는 5년, 내지는 10년, 20년. 의외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축을 이뤄가지고 한 15분 정도 2012년도에 이제 그들을 케어도 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거기서부터 태동이 돼가지고 오늘날 2021년도 현재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은 물론 홈리스였던 삶에서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영양식을 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나눔의 집. 하루 3번 예배와 기도회를 비롯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등의 훈련을 통해 삶의 소망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속으로 읽으면서 필사를 하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래요. 그렇게 맞이한 어느 화창한 봄날, 박성원 목사를 비롯한 나눔의 집 스태프들이 분주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자 가져야지. 의자 저쪽으로 가서. 나눔의 집을 섬기는 외부 봉사자가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 따뜻한 봄날 햇빛 아래에서 오랜만에 머리를 깎는 유 선생님. 몸둘 곳 없어 정처 없이 뉴욕 거리를 떠돌던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시간입니다. 선생님 머리 얼마 만에 자르시는 거예요? 저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6개월이요? 예. 머리 짧은 거 보니까 기른 거 보니까 6개월 더 된 거 같은데요? 머리를 손질한다는 것은 사치일 정도로 거리를 떠돌며 생존에 급급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예. 거울이 없어가지고 지금. 작은 섬김의 손길로 새 소망과 힘을 얻는 이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힘을 얻는데요. 이런 거는 집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해야죠. 너무 좋아요. 뿌듯하고. 지금은 상담 시간. 코로나19로 온라인 상담을 이어가며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합니다. 여기에 오는 게 우선은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까지는 도움을 요청 안 한 데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생명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절망의 그 터널에서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빛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루에 3번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낯익은 한국 체조 음악. 박성원 목사를 비롯한 스태프들과 나눔의 집 식구들은 이렇게 체조를 비롯한 야외 활동으로 체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보는 이들마저 박자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오늘의 체조를 마치는데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일상 속에 어느새 자신을 돌아보는 이들.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 홈리스가 된 이들도 많은데요. 잠깐만요. 차네. 잠깐만. 여기 나눔의 집에 오셨을 때가 지금과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매 순간마다 그저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저 건강하게 그저 장날까지 살다가 어차피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더 못 사는 인생을 생각해요. 특히 병약한 몸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박성원 목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참 고통당하게 하는 이 신장은 또 새로운 신장으로 갈아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의 집이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 뉴욕의 한인 홈리스들을 돕는 귀한 섬김의 통로가 되길 오늘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낯선 미국 땅을 찾은 한국인들. 그러나 뜻밖의 만난 인생의 어려움에 홈리스가 돼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영육간에 품고 있는 나눔의 집. 그러나 나눔의 집을 위해 더 이상 렌트해줄 집주인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맞은 나눔의 집의 이 위기가 오히려 새 보금자리를 구할 기회가 되도록 나눔의 집 거처 마련에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네, 영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시는 네. 어르신을 보면서 사랑을 나눌수록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저분들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굉장한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나눔의 네. 집 생활하시면서.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후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주 한인 노숙인 쉘터 구입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뉴욕에 왔다가 뜻밖의 어려움으로 홈리스가 된 한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2011년 세워진 뉴욕 나눔의 집.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또 무엇보다 이들이 복음을 통해 소망을 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플러싱에 있던 나눔의 집이 더 이상 리스가 안 돼서 곧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거처, 쉘터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간절합니다. 네, 후원 천사가 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후원하기에서 카드 결제로 후원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주소로 우편 후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원금은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한 구자당 20불 후원 천사로 동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 후원 천사가 되어주시면 나눔의 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뉴욕 땅에서 홈리스가 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안에 새 소망을 주는 통로, 나눔의 집의 한인 노숙인 쉘터 마련을 위해서 지금 바로 후원을 통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잊어버렸지만 또 내가 이런 신장수적 이런 받아들이는 병까지 얻었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를 죽지 않고 살리시려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까지 가보기도 하고 진짜 최악이 되니까 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신문지상에서 본 이 노숙자 센터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서 한번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제가 3개월 됐는데 몸과 건강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희망을 갖고서 다시 이제 좀 안녕하세요. CTS에서 7천 미라클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최윤영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집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참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닿아서 집이 마련되고 안식처가 생겼을 때 그분이 얼마나 극적으로 삶이 변화하는지까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살 집을 마련하는 걸 넘어서서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싶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만끽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축복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뉴욕 나눔의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멋진 드라마를 완성하는데 여러분의 힘이 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셔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정말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데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 뉴욕 한인 회장이신 찰스윤 회장님께서 현재 코비드의 어려움까지 합해서 뉴욕 내 한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가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많은 분들이 진짜 절박한 또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나눔의 집의 역할이 그만큼 지금 현재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뉴욕 한인회에서 지난해 이제 팬데믹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도움도 주셨고 후원 활동들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즘 한인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1,600 가정 넘는 이제 가정을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홀드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이것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직 근데 희망은 이제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로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부양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은 사실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slip through the crack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 어려운 위치에 놓이시게 되고 이런 분들이 구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성원 목사님께서 직접 한인 노숙인들을 섬기고 계신 만큼 이 즈음 노숙인들의 상황을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코비드 팬데믹과 함께 어떤 어려움들이 더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상하기가 좀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 5월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고 왕래하기가 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그때 나눔의 집에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전화도 많이 왔고 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세 분이 어느 건물 이제 출입구하고 네. 또 안에 들어가는 분하고 그 중간에서 세 분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고 그런 분들을 안으로 전에 같으면 들어오셔서 네. 편안하게 잠자리를 이제 함께 끼워서라도 자든지 했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침구를 갖다 주고 거기서 또 먹을 음식을 갖다 주다가 이제 밤에는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이제 나눔의 집에 그라지에서 식사를 제공도 하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또 백야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한 몇십 명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자체에서 네. 흡수 소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이제 우리 디렉터 목사님이 또 브롱스 쉘터, 브루클린 쉘터, 또 맨하탄 쉘터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택시로 가게 하고 또 네. 픽업도 해주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게 나눔의 집이 굉장히 필요하네요. 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네. 예, 그 양은실 간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에서 저희가 또 영상을 봤지만, 뭐 그 쉘터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양은실 간사님은 직접 이제 그분들과 많이 또 만나시고 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이 나눔의 집 안에서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께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해 드리고 정신 건강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신 건강 쪽에 전문가이신 이수일 박사님과 김금옥 박사님 께서 제공해 주시는 서포트 그룹 미팅 그리고 또 개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런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독 전문 강사이신 김도영 박사님과 이미숙 박사님을 초청해서 3주간의 합숙을 통한 전인 치유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올해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근데 제가 그 장례를 참여하게 됐었는데 참 나눔 가족이 전부였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분이 마지막 삶의 그 마지막 시간을 나눔의 집에서 보내게 되셔서 그래도 외롭지 않게 이렇게 가실 수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요.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욱 박사님 이번에 나눔의 집 가족들을 위해 특별 워크숍 강사로 초대되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나눔을 가지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네. 뉴욕에 와서 우리 노숙자 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고 제목은 네.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였어요. 네. 그래서 시작의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지금 어떠한가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정원인가요? 아니면 황폐한 그런 정원인가요? 라고 시작해서 네. 사실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황폐한 그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던 죽은 나무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야 그곳에 꽃이 피고 그저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했던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 심어주었던 부정적인 메시지 있죠. 그걸 네. 다 적게 하고 그 다 같이 찢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그 어떤 글을 썼냐면 내가 상처받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힘들 때 듣고 싶었던 말, 들어야 했던 말을 적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참 예뻐, 아름다워. 너는 괜찮을까라는 격려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킵하시라고 가지고 계시고 힘들 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눴고 마지막에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이아몬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되게 귀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쉘터에 계신 분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집을 잃었다는 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바닥을 그저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마음이 그 낙심이 돼서 목숨을 그저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분들의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젯밤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사역들 중에서 오늘 손호가 권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데요. 그 사역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합창단은 나눔의 집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이 세워졌어요. 네. 이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앉아서 시무룩하니 앉아 계셨지만 찬양을 계속 함으로써 얼굴에 활기가 차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함을 참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나도 이렇게 찬양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그러한 그 마음을 많이 가졌을 텐데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또 단체나 또 교회에서 또 누저지나 뭐 막론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과연 노래를 할 기회가 있을까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호가 권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합창이라는 걸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든 가셔서 뭐 공연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력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잘하세요, 노래들? 그래도 거기서 정말 옛날부터 예수 믿어서 성가대해서 그랬던 분이 베이스도 안 보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믿지 않았지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집이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열매일 텐데요. 이 모든 섬김을 다 받으시면서 나눔의 집에서 영육간 회복을 경험하신 우리 최태균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번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1년 가까이 14개월을 제가 렌트를 1,200불을 내면서 버텼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니까 저기 오늘 16명 대표를 해서 제가 여기 왔으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닉네임이 간담입니다. 간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간담 그 로봇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간식 담당을 요즘 줄여서 간담.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면은 제가 좀 주급을 좀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식구들 위해서 간식을 내가 토요일에 막 하나 이렇게 사서 와가지고 보면은 창문에서 그 어르신들이 나를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저도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저 식구들 정말 몸
건강하니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새로운 제2의 가족이 되신 게 아닌가, 함께 네, 지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에서 그 4개월 정도 지금 나눔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침 한번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항시 드리고, 저도 뭐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했고 참 불편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니까 일하는데도 굉장히 편한 거예요. 네. 예, 마음이 편하니까 일하는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 도움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셨는데요. 네. 또 영적인 회복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예.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도 앞전에 상당히 나 자신이 너무 거만해가지고 뭐 하느님 나는 안 섬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막상 여기 내 자신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마음도 불안하고 한 상태에서 여기 나눔의 집에 들어와서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접하고 나서. 네. 그래서 나는 그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박성원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최태규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나눔의 집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동안 어떤 분들을 좀 만나셨는지 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마약 중독으로 크랙 코케인으로 일평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나눔의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크랙 코케인을 일단 끊게 됐습니다. 택시 운전이라도 하면서 좀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네. 그러더니 이제 택시 그 한 180명 정도 되는 그곳에서 그 노동자들이 그 택시 기사 조합이 있어요. 네. 거기서 리더가 네. 자기가 이제 180표 중에서 3분의 2 투표를 받아서 네. 뽑히게 되었다. 축하해달라. 진짜요? 예. 그런 케이스를 볼 때 그런 마약 중독 20년 한 번도 변화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런 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한국에 가신 분들 가운데 도박 중독자로 여기 후러신역에서 BMW 타고 폼 잡고 다녔던 미스터 김이라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분이 이제 나눔의 집에서 자살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분을 주시를 하고 그분과 목회적인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도움도 줬고, 네. 예, 그러더니 일산에 아파트 관리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함께 또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좋네요.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최근에 몇 년 전이지만 이제 청장년 되는 분이 백인 여자고 살다가 애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 딸까지 다 이혼을 당하면서 뉴욕을 떠돌아다니다가 나눔의 집을 알게 돼서 이곳에 입실해 가지고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 있다가 2층에 그 침대가 2층 있는 2층 침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무는 중에 예배실에 안 내려와요. 예배 시간에 아침에. 그래서 내려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는데 점심에 또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 부엌에 있는 칼 가지고 아이고. 삶을 포기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아멘. 아유, 그래서 그 부분을 빗나가 가지고 그분이 변화돼 가지고 네. 이제 나눔의 봉사자가 되었어요. 네. 아이고. 그런 목사님 기쁨의 지금 또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소식을 이렇게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만나시고 회복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진짜 보람 되시겠어요, 목사님. 예, 함께 이제 그런 분들이 변화가 될 때 네. 너무너무 기쁘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나눔이 아니라 네. 꿈을 나누고 맞습니다. 꿈을 이루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루지 않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귀한 곳에 또 초대되셔가지고 이번에 특별한 워크숍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김혜옥 박사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들을 함께 또 만나고 또 느끼고 또 그곳에서 또 경험하신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기도했던 마음은 제가 했던 말 단어 하나 아니면 예화 하나 그런 나눔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희망이 없었던 그분 마음에 어제 그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건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나눔의 집에서 개인 상담 또 그룹 상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예. 그동안 잘 해오고 계셨군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그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는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다시 새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나눔의 집에는 뭘 하러 가든 오히려 되려 내가 치유받는 곳인가 봐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격려와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양은식 간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직접 또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을 보고 계실 텐데 방금 김혜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하러 갔다가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곳에 계시면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또 달라지는 모습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례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유 선생님이라는 분은 실제로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한 5년 정도 정말 그야말로 노숙인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또 이제 연결이 돼서 또 박 목사님 통해서 나눔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피폐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나눔의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또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지도하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환청도 떠나가고 정신적인 건강도 얻고 또 이제 믿음도 자라고 이제 이러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셨냐면 도움을 받기만 하시다가 지금은 나눔의 집의 스텝으로 나눔의 집 그 모든 청소, 쓰레기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서 나눔의 집을 찾아뵐 때마다 그분은 항상 밖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안에 계실 때는 성경 필사를 하고 계세요. 항상.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좋은지 몰라요. 너무 귀하게 그렇게 변화되셨고요. 또 한 여자분은 이제 60대 초반의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참 이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라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미국인 남편과 오랜 결혼 생활 가운데 아마 많은 폭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분이 많이 없는 동네에 계셨고 또 이분도 정신이 아주 건강치는 못하셔서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사시다가 나눔의 집을 소개받고 오시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눔의 집을 오셔서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한국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하시면서 너무 많이 안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잘 지내시다가 여러 가지 신분증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 연락이 끊겼던 따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한 반년 정도 나눔의 집에 계시다가 결국 이제 따님 댁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회복이 되셨다니까 정말 네. 기쁩니다. 아마 우리 합창단을 봉사하시면서 우리 손호가 권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막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름으로써 그분들이 너무나 그 활기찬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눔 합창단들 단체나 교회에서 많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찰순 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회장님, 우리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고 회복이 되셨는데 나눔의 집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떡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깊게 감명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진짜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한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제 절실히 필요한 일을 이렇게 묵묵히 하시고 계신데 이 곧 이 쉘터가 리스가 끝나서 이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못 하시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참 우리 동포 사회에서 생각할 때도 이것이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다 같이 마음을 좀 열고 조금이라도 다 보태서 이 쉘터가 진짜 우뚝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소 목사님, 그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리스 기간이 6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 거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렌트를 또 다시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30명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터전을 그동안 잘 사용해 왔듯이 또 다른 곳에 이런 터전을 사용하는 곳에는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쉘터를 구입하는데 최근에 10만 불을 가지고 와서 또 나눔의 집에 전달을 하신 90세 된 오연율 권사님, 이분은 미국에 62년도에 오셔가지고 한 60년 동안 이곳에 사시면서 지난해 코로나로 남편을 잃고 자신도 앞으로 이 갖고 있는 돈이 자기가 죽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하던 때에 1665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보금자리 거기서 인터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 소리를. 근데 그분 얘기는 짧은 시간에 자기가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좀 큰 감동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근데 짧은 그 시간에 인터뷰 시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뜨거운 감동을 주셔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제게 새벽에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데 그분이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아파트 지하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래도 힘을 실어주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눔이 이제 한 기둥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면 우리 찰수있는 우리 윤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6월까지라고 하셨어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뉴욕에 왔다가 뜻밖의 어려움으로 홈리스가 된 한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2011년 세워진 뉴욕 나눔의 집.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품도록 돕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플러싱에 있던 나눔의 집이 더 이상 리스가 안 돼서 곧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거처, 쉘터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후원 천사가 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후원하기에서 카드 결제로 후원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주소로 우편 후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원금은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크게만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한 구자당 20불씩 후원 천사로 동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 후원 천사가 되어 주셔서
나눔의 집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욕당에서 홈리스가 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안에 새 소망을 주는 통로 나눔의 집의 쉘터 마련을 위해 지금 바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박한 정부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이 아니고 많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공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뉴욕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함께 손잡아 줘야 할 대상인데요. 뉴욕 나눔의 집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뉴욕 나눔의 집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란킴 하원 위원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너무 많은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많이 돌아가셨고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진짜 어렵고 진짜 가난하고 진짜 우리의 집도 없고 홈이 없고 진짜 도움 많이 필요한 분들은 갈 데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나눔 하우스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고 교육시켜주고 트레이닝 해주고 코비드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이런 진짜 어려운 일을 한 조직이 조직입니다. 진짜 나눔 하우스처럼 어려운 일을 하는 조직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진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지금일 때 도와주면은 미래에서 또 우리한테도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를 믿고 같이 나눔 하우스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신혜라 씨, 그리고 란킴 우리 뉴욕주 하원 의원 영상 봤는데 란킴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후원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뉴욕 나눔의 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각자 좀 소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또 후원 동료도 함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찰수윤 회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나눔의 집에서 진짜 여러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참 진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그만큼 더 나아질 수 있었고 그래서 본인의 어려움만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참 의미 있는 그런 감명 깊은 스토리고요. 한 분 한 분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또 주위의 곁에 계신 분들께 또 참여를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눔의 집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눈물 많이 흘리신 우리 박성원 목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무엇보다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그 결과는 주님께 저는 맡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오신 우리 김영옥 박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어제 사실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방문을 하고 워크숍하고 이제 호텔로 와서 잠을 잘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노아의 방주를 다녀온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방주 밖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인 노숙인 분들께서 경험하는 게 그죠? 술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이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노아 방주가 아닐까. 그래서 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노아 방주가 없어지지 않도록 더 크고 튼튼한 노아 방주가 생길 수 있도록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 그 노아 방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뉴욕 나눔의 집 간사님이시죠? 양은실 간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길거리 나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눔의 집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눔의 집이 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쉘터 구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손호가 권사님. 권사님은 후원 동료도 하셔야 되지만 그 나눔 합창단 초청 많이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나눔 합창단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여러 곳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찬양 준비해서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 그 주부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콩나물 조금 덜 사시고 고기 조금 덜 사시고 그리고 우리 나눔의 집에 한 달에 20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십시일반으로 정말 여러 우리 한인들이 합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눔의 집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정말 많은 집을 잃은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간담 최태균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제가 우리 나눔집의 군기반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술하고 담배 뭐 거의 안 하시는데요. 한 2분 정도가 하시는데 제가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런 거 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15 식구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우리 노숙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꿈을 찾고 또 귀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주 한인 노숙인 쉘터 구입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 텐데요. 이 뉴욕 나눔의 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 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